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사 전경상입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신목고 기출특강 하고요. 신목고 정규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에 앞서 일단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학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시험지도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수업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신 현황부터 먼저 보시면요. 숫자가 많죠. 저 많은 숫자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표준 편차입니다. 어머니들 보통 표준 편차가 15점 정도 되면요. 학교에 편차가 좀 심한 학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이 편차가 좀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9.4 저거는 굉장히 분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특징이 상위권과 하위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요. 실력 차이도 명확하게 납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인지 난이도 편차도 굉장히 좀 심한 편이에요.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중간 단계가 약간 좀 흐지부지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요. 쉬운 문제들은 너무 쉬운 그런 유형의 문제들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하고 학교 프린트 변형 문제가 나오는데 저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술형 채점이 깐깐하지 않다. 어머님들이 사실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들 중에 서술형 대비잖아요. 근데 이 학교는 서술형 문제를 맞추면 그 교육과정 외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는 게 아닌 이상 점수를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깐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잘 푸는 실력을 키우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등급 라인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저게 이제 어떤 의미로 말씀드린 거냐면 전통적으로 신목고는 1등급이 90점대, 9등급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2등급이 8점대 초반, 3등급이 60점대 후반, 그러니까 70점대 초반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고 60점대 후반대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라인이 전통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작년도 등급을 한번 보면요. 1학기 중간고사 때 96, 88, 80. 그 다음은 1학기 기말고사 90, 80, 68. 그 다음은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93, 82, 6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좀 당황해 하실 거예요. 제가 방금 앞에서 안정적인 등급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학기 중간고사 때 등급이 갑자기 팍 튀죠. 그래서 저도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시험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23년도에 나왔고요. 22년도에 나왔고 21년도에 나왔으면 사실 24년도에도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렇게 딱 시험 준비를 다 해서 시험장에 애들을 보냈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등급도 튀었고 나오던 문제도 안 나왔다. 네, 공립학교의 특징이죠. 선생님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바뀌셔서 첫 아이들의 그 수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셔서 첫 시험에만 등급이 튀었고요. 중요한 점은 다시 돌아갔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정적인 전통적인 그런 등급 라인으로 돌아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바뀐 시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냐면요. 일단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학교 교과서의 문제의 영향력이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예제들 말고요. 그 단원 종합평가, 그 단원이 끝나면 뒤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 좀 섞어놓은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단원 종합평가라고 해서 중단원 평가, 대단원 평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의 문제들을 좀 참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변형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학교 프린트 문제인데요. 이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도형의 위치만 바뀌었죠. 점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풀이 과정은 똑같았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의 방정식인데 뭐 디테일하신 분들은 원이 겹쳤네, 원이 떨어졌네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풀이 과정은 똑같았습니다. 그냥 원의 중심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생겨난 그런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풀이 과정은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은 이제 글이 많아서 한번 멈춰서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신목고는 14번부터 17번, 18번까지는요. 한 3등급과 4등급, 2등급까지는 아니고요. 9등급제에서 3등급과 4등급 정도를 나누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 정도 3, 4등급을 나눠야 되니까 문제 상황을 조금은 틀었습니다. 그래서 멈춰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숫자가 바뀐 거 오케이. 근데 조금 달라졌네 라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 프린트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풀이 과정은 유사하게, 상황은 조금 틀어지게, 아니면 똑같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프린트를 보면 그럼 어떤 문제들이 변형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왼쪽에 보면 교과서에 그냥 나와 있는 개념들, 그 다음에 기본 예제들 있잖아요. 센 A 정도 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왼쪽의 첫 장은요, 그냥 어느 개념서, 시중 문제지 어떤 걸 펴도 있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어디에나 있는 문제,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에 중간 쪽에 살짝 동그라미를 빨간색으로 쳐놨는데, 여기 보시면 추가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저 문제들은 다 모의고사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 문제들을 변형하는 게 변별력을 만드는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저 문제들을 거의 달달달달 풀이 과정을 암기하고 있어야 시험장에 가서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것처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다 라고 반응을 해야 시간 단축도 되고요, 문제도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문제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지 한눈에 좀 알아보실 수 있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결국 학교 프린터만 달달달달 하면 100점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들이 나와요.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 아까 추가 문제들도 모의고사 문제.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건요, 얘네들은 모의고사 문제긴 한데 학교 프린트에 없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 100점 이걸 가르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00점이냐 아니면 1등급이냐 이걸 가를 때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온다. 그래서 요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는 100점, 이 문제 하나 정도는 벌어도 되겠다 싶으면 1등급이 되지 않을까 라고 바뀐 교육과정에 등급을 예상을 해본다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총평은 기출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유형들이 똑같이 나올 것이냐, 일단 24년도 중간고사가 좀 튄 문제라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바뀌면요, 출제 경향이 바뀌고요, 제가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학교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 교과서를 굉장히 중요시하려고 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출문제는 그닥 그렇게 엄청 학습을 막 달달달달 외워야 할 정도는 아니다. 근데 그럼 반대로 달달달달 외워야 하는 정도는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 정도는 되겠다. 걔네들을 좀 달달달달 외워주자 라는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센 B 정도의 문제들로 사실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요즘은 23년도부터 약간 티가 나고 있었는데, 마플 시너지하고 내신 고쟁이 스텝 2 정도의 문제들은 좀 풀 줄 알아야, 그것도 그냥 풀 줄 아는 게 아니라 바로 팍팍팍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풀 줄 알아야 안정적인 등급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본 실력을 키워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 예상하지 못했던 변형 문제도 나오고요, 예상할 수 있었던 변형 문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총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수업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니도 제가 기출 분석 특강인데 계속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기출 분석 특강을 통해서 어머니들 아이들의 성적을 갑자기 향상시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 이 특강의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되냐? 아이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막 공부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니까 앞으로는 어느 정도의 문제지를 좀 풀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단계를 완성시켜서 시험을 봐야겠구나라는 그 정도의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기출 문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다시 전통적인 등급 라인으로 돌아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던 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어쨌든 그럼 우리 아이는 시험 보고 내 수준만 알면 그만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개별 컨설팅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을 이 시험과 그 다음 난이도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알려드리고 어머니들도 전달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컨설팅은 일단 테스트 결과로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틀린 문제들 난이도를 분석할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을 풀고 있다. 이 아이는 중난이도의 문제들을 틀리고 있네요. 상난이도는 당연히 틀리고 있고요. 그럼 이 정도 아이들은 지금 상난이도 문제를 막 열심히 푸는 것보다는 일단
유형별 학습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유형별 학습 문제들은 잘 풀어내네요. 풀이과정도 너무 완벽합니다. 이 아이들은 실수 안 하게 안정적으로 1등급 받을 수 있게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을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 컨설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시중 문제지도 제가 설정해 줄 거고요. 그냥 하라고 하면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주에 한 번씩 불러서 잘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어쨌든 우리 다 지금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물론 안정적인 2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너가 잘해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계별로 어느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너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약간 두리뭉실한 상황을 만들지 말고 구체적인 상황을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컨설팅이 진행될 거예요. 수업은요, 일단 와서 시험 문제 풀 거고요. 저랑 같이 해설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교 시험은요, 어쨌든 모의고사가 변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원본 문제도 풀어볼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럼 학교에서, 다른 학교들에서 똑같은 모의고사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변형했는지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렇게 대입도 하고 저렇게도 대입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연습시킬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일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 실전 모의고사, 기출 분석에 대한 내용이고요. 2월 13일 날 목요일 날 개강을 하고요. 목요일 날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뒤로 5시 반까지 1시간 제가 추가적으로 클리닉을 진행할 거예요. 이때 상담도 할 거고요. 아이들이 혹시 이제 선생님 저는 수업 때 이거 다 못했는데 좀 남아서 하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 질문해도 될까요? 그런 문제들 받아줄 수 있도록 1시간 뒤에 비워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업은 어쨌든 4시 반까지 진행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기출 분석이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정규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신목고 입학 예정 학생들은 다 이 반에 이제 수강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어머님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반의 수업 구성은 일단 마플 시너지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아이들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겠지만 이 수업에 적합한 아이들은 마플 시너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아이들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수업 구성은요, 첫날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복습 테스트 후에 이제 해설을 하고 난 뒤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어쨌든 개념 학습이 하고 난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처음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 학습, 필수 개념 학습들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이후에 필수 유형들 문제도 풀 겁니다. 필수 유형이라 하면 사실 이런 건 해석을 해서 푸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풀어서 거의 체화된 그런 유형들의 문제들, 그런 유형들을 정리하고 잘 안 되고 있으면 계속 반복 피드백을 통해서 다져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학교 프린트랑 신목고 기출 문제들, 계속 나오는 형태들의 문제들을 계속 풀면서 연습시킬 계획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테스트는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그 시험 때 난이도를 보면 정해져 있거든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뭐 다 잘 풀 수 있는 문제. 이제 11번부터는 이제 3등급, 4등급, 9등급제에서 3등급, 4등급을 나눌 수 있는 문제들. 뭐 이렇게 약간 단계별로 있거든요. 그 구성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개념학습인데 요건 이제 3주차 정도에 완성이 될 거예요. 중간고사 기준으로요. 그래서 3주차 동안 총 6번의 수업 동안 아이들이 저랑 같이 필수 개념학습을 하고 그에 맞춰서 필수 유형들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이후에 4주차부터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 유형들 문제들 계속 반복 연습하면서 이 문제들은 사실 네가 시험장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거야. 이거 봤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풀어야겠다라고 반응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들, 너무 어렵지 않은 모의고사 문제들로 계속 반복 연습시키면서 그 다음 플러스로 학교 프린트 문제들도 연습시키면서 진행할 겁니다. 그럼 학교 프린트는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교 프린트 문제가. 제가 학교 프린트 문제를 벌써 몇 번째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기출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제가 수업 때 풀어줬던 방법 그대로 아이들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수기해설지를 작성해 줄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쨌든 본인이 필기한 것도 좋죠.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필기를 시키면
본인은 이해했다 생각해서 필요한 것만 짝짝 적다가 다시 문제를 보면 이제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좀 답답함을 느끼지 않게 휴게설지를 제공해서 혼자서 복습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적중 엔제. 네,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진행할 교재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 클리닉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 특강에서도 진행하는 그 클리닉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여기서는 어쨌든 정규반에서는 아이들이 개념 학습하고 유형별 연습하고 좀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네, 이렇게 클리닉으로 진행을 하고요. 아이들이 와서 일단 복습 테스트 다시 한번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주에 시험을 3번 보는 겁니다. 저랑 같이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틀린 문제 또 틀리는 건지 아니면 이 아이는 이 틀렸던 문제는 이제 잘 푸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성취도에 따라서 아이디가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좀 더 어려운 문제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 그걸로 아이의 사고력을 좀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걸로 더 추가를 할 거고요. 아이가 조금 못 따라온다 싶으면 좀 더 쉬운 문제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아이가 못 따라오는 문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천천히 단계 쌓아줄 그런 문제들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이제 영상 시청을 하는 아이들은 사실 아무래도 영상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험을 못 봅니다. 복습 테스트를. 그래서 그 아이들은 꼭 필수로 참여해서 추가적으로 더 참여를 시킬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 옆에서 테스트 보고 바로 해제하고 그다음 이제 오답노트까지 같이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사진으로 보시는 게 사실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왼쪽에는 제가 진행하고 있다가 살짝 뒤에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클리닉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룸에서 찍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같이 진행하는 학생한테 찍으라고 해서 찍은 연출된 사진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요거는 이제 24시간 관리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자는 시간 제외하고 뭐 하는 시간 제외하고 하면 24시간은 아니고요. 이거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일단 한 문제 때문에 학원에 와서 질문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좀 잘 하려고 하면 어쨌든 제가 좀 친하고 편하고 이래야 자기가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과 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님들 중에 가끔씩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뭔가 이런 개인적인 일 얘기들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단 아이들은 저의 사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요. 저도 아이들의 사생활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수업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지 뭐 이런저런 뭐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하고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업 일정입니다. 네, 수업 일정은 저희는 3월 6일 목요일 날 개강을 하고요. 목요일 날은 6시부터 10시, 일요일 날은 1시부터 5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후로 항상 클리닉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아이들 불러서 질문하고 싶다 하면 질문하게 하고요. 모자르다 싶으면 더 추가적으로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오늘도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강 후기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